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오늘은 어떤 주제로 설명을 해주실 예정이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별난수의사 양태현입니다. 그동안 편안히 잘 계셨습니까? 연예인 날씨가 매우 춥습니다. 추운 가운데서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중이염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위염이 무엇이며 강아지들 귀 관리를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이염이나 외이염에 대해서 먼저 한다면 귀 구조를 보면은 귀에 내이와 중이와 외이가 있습니다. 흔히 외이는 귀 바퀴 쪽을 외이염이라고 하는데 그쪽에 염증이 없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강아지들 체온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은 36.5도가 정상 체온이라고 하는데 강아지는 이보다 높습니다. 38.5도, 보통 38.5도에서 39도 사이를 정상 체온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것은 왜 강아지 체온은 사람 체온보다 높을까? 먼저 그걸 먼저 말씀드릴게요. 사람은 일을 하면 땀이 나죠. 땀이 뭘까요? 땀이 바로 체온을 조절하는 겁니다. 땀이 날 때 체온이 닦아주고 땀을 흘림으로 해서 정상 체온은 항상 36.5도에서 37도를 유지해 주는데 땀이 흘리지 않다면 체온이 계속 상승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 흔히 자제분 기를 때 2살 무렵이나 3살 또 어린 나이 애들이 감기 걸렸을 때 어머님들 어떻게 하십니까? 찬 물수건으로 땀을 닦아주죠. 땀을 닦아준다는 것을 한 발짝 더 나가면은 땀 닦아줌으로 해서 체온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땀 구멍을 열어주는 겁니다. 어머니들 많이 물수건으로 온몸을 닦아줬을 겁니다. 그럴 때 또 땀이 납니다. 그 이유는 그 몸속에는 열이 빠져도 또 열이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땀으로 배출된다는 이야기죠. 근데 여기서 강아지는 땀구멍이 따로 없습니다. 오로지 입으로밖에 호흡하면서 입으로밖에 체온을 조절할 수가 없는데 그 중에는 그 남아있는 열이 귀나 눈으로 나오는 거죠. 그때 귀로 나올 때 귀 내부 점막에 있는 그러한 세포들한테 자극되니까 거기서도 누출물이 생성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 귀는 수평 귀죠. 이렇게 반듯하게 들어가죠. 근데 강아지들 귀는, 강아지나 고양이 귀는 수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있는 분비물이 수직이다 보니까 고막 근처로 흘러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강아지들이 체온을 나름대로 떨어뜨리기 위해서 고개를 흔든다든가 귀 내용에 이질감 때문에 열이 나니까 이질감 흔듭니다. 거기에 더 심해지게 되면 뒷발로 귀를 긁죠. 가려운 이질감 때문에. 자, 그렇습니다. 근데 한 가지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주전자 보면 주둥이 있죠. 거기서 열이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뚜껑을 보면 뭐가 있습니까? 뚜껑에 보면 또 조그만 구멍이 달려 있습니다. 이 구멍으로 남아있는 열이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 뚜껑에 있는 그 구멍으로 열이 빠지듯이 사람이나 동물들은 열이 발생되면 귀로 그렇게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귀에 자극이 되다 보니까 귀에 중이염, 위염이 오고 그게 흘러 들어가서 중이염이 되고 마지막에는 고막까지 흘러들어서 귀에 큰 병을 일으킵니다. 열이 나면서 귀 안쪽에 있는 중이나 내이 쪽에 그쪽에 많이 부풀겠죠. 열이 나니까 염증 조직 때문에 거기에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럼 보통 병원에 가면은 수의사들이 면봉으로 귀를 닦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거기서 궁금증이 있어요. 왜 못 닦게 할까? 자, 귀 속에는 아주 민감한 피부입니다. 거기를 면봉으로 무작정 흡입하면은 거기에 염증이 더 생기겠죠. 염증이 생기다 보면 거기에 더 많은 진물이 형성될 것이고 이 진물이 밖으로 나온 게 아니라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자, 우리 보호자분들, 우리가 목욕탕에 가서 목욕하고 나서 평소에 귀를 이 면봉으로 귀지를 정리하다 보면 분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목욕탕이나 습한 데 있다가 나오게 되면 귀 분말이 점맥처럼 딱딱하게 됩니다. 마치 점토화됩니다. 그것은 뭐냐? 그 수평으로 된 그 부분에 수증기나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거기에 나온 진물이 뭉쳐지기 때문에 약간 끈적끈적한 그러한 귓밥을 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강아지도 그러한 것들이 귀 속에 있으면 귀 내 중위에서 나오는 분비물하고 섞어져서 그 진물 같은 게 안쪽으로 흘러내려가는데 거기에서 염증이 생깁니다. 그러면 귀를 파지 말란 이유는 면봉으로 아무래도 그 귀 내부를 휘젓다 보면은 거기가 상처가 나겠죠. 더 많은 이질감 느껴서 거가 더 자극이 돼서 진물이 더 나오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귀 속으로 흘러 들어가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먼저 애견 동물병원이나 샵에 가면 귀 청소약이 있습니다. 청소약으로 귀를 가볍게 세척을 해준 다음에 부드러운 연고 같은 거, 병원에서 판매하고 있는 여러 가지 종류의 연고가 있습니다. 그런 연고를 귀 속에 넣고 마사지를 오랫동안 하다 보면은 그 연고 같은 게 귀 점막을 약간 보호한 상태에서 귀지를 타게 되면은 큰 부담 없이 파줍니다. 절대 고막은 탈 수가 없습니다. 구조가 니은자 구조로 되기 때문에 그 면봉 같은 게 휘어진다면 문제가 되겠지만은 면봉이 고막까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이염이나 외이염에서 청소 잘해주고 연고 발라주면 되는데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병원에 가게 되면은 병원에서 일단 항생제 처리를 합니다. 항생제 처리한다는 이 속에는 귀 속에 혹여 모르는 세균이라든가 곰팡이균이라든가 여러 가지 균들이 있는 것을 잡기 위해서 항생제 처리하는 것도 요인이겠지만 그것보다 먼저 제가 볼 때는 항생제 처리하게 되면 체온이 하강합니다. 체온이 하강하면서 가려움이 더 덜하는 거죠. 그래서 중이염이 치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귀 관리를 해주시면 되는데 그러면 귀 관리를 얼마만큼 해줘야 되냐? 정해진 건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 번, 어떤 경우는 한 달에 한 번. 상태에 봐가지고 우리 애가 귀를 많이 흔든다 좌우로 또 뒷발로 귀를 많이 긁는다 그러면 귀에도 문제가 되는데 중요한 것은 뒷발로 긁었을 때 귀 밑에 부분 흔히 귀가 여가 있다면 귀 아랫부분 이 부분에 상처가 많이 나고 털이 많이 빠집니다. 그러면은 우리 손님들도 모기에 물렸을 때 여기를 긁을 거 아닙니까? 긁으면 어떻게 됩니까? 피부 트러블이 생기죠. 그럼 귀도 마찬가지로 뒷발로 긁을 때 정확한 찾기를 못 하다 보니까 이 근처를 긁게 됩니다. 이 부분에 털이 빠지고 피부에 미란이 형성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피부병, 2차적인 피부병이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럴 때는 빨리 병원에 가가지고 귀 청소를 한번 해주고 연고를 한다든지 아니면 약을 먹는다든지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 항생제 처리를 한다든지 소염제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소염제를 많이 오랫동안 쓰다 보면 차후에 강아지가 5년, 6년, 7년, 한 10년 되다 보면 무슨 병이 오냐면 아마 손님도 들었을 겁니다. 쿠싱 신드롬이라고. 쿠싱이나 부신피질 호르몬 이상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질환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장기적인 복용은 저는 금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당한 귀 연고만으로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데 병원만 쫓아갈 게 아니라 왜 그런가를 한번 좀 생각해주고 귀 관리를 잘해주고 가끔 가다가 귀 목욕하고 나서 귀를 청소해줄 때 부드러운 손으로 연고를 묻혀서 청소해주면 더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겁니다. 예방 차원에서. 오늘은 귀 간단하게 중이염을 했고 더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에 한번 남겨주십시오. 더 깊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